오늘 오전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코스피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2,445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금 1.8%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 인덱스 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저가칩 H20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에 라이센스 피를 받는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ASML 실적이 네. 나쁘게 발표되면서 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간밤 정규장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는 6% 급락한 상황이고요. 그 충격이 국내 반도체주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지 증시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요즘은 불확실성과 우려가 늘 시장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 또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또 되네요. 네, 기대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또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잖아요. 네,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네,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뒤집으니까 뉴욕 증시도 요즘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는 듯합니다. 트럼프의 변덕, 시작된 관세 전쟁,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뉴욕 인사이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지난해 뉴욕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M7, 요즘은 혼조세를 보이며 기술주의 위기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M7, 뉴욕 증시의 버팀목이 돼줄지 머니 주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의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보면 뉴욕 증시도 사실 최근에 전강 후약, 사실 딱 자기 전에 보면은 흐름 좋았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종목 간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관세 불확실성에서 여전히 네.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 관세 전쟁의 국면이 이제는 좀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간에 이제 뭔가 보복을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이 나옴에 따라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이렇게 극한 대치 국면을 가면은 결국 이게 이제 협상을 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뭔가 구체화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시장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역시 이제 우리 오늘 증시에서도 역시 좀 이제 그 차별적인 상승을 보이는 쪽은 뭔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책 테마주들,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에 좀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실적 시즌을 앞두면서 이제 실적 기대감 있는 네.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무엇보다도 시장이 지금 다른 모든 요인들보다도 관세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어떻게 또 작동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뭔가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 엔비디아 H20 칩 때문에 예.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네. 또 이제 뭐 보잉 항공기 또 이제 그 도입을 일단 좀 중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대응에 대한 이제 또 미국의 맞대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엔비디아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4년간 뭐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H20 칩에 대해서 뭐 중국 수출을 사실상 이제 막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20 칩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중국을 위한 칩이거든요. 네. 중국의 그 뭐 빅테크들을 위한 칩인데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의 빅테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이 H20 칩을 갖다가 한 16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했어요, 이미. 이게 이제 지난 분기보다 한 40% 이상 많은 건데 결국 중국 쪽에서도 수출 규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전 주문들이 많이 들어간 건데 결국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의 이런 통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수주 자체가 지금 무산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좀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1분기 그 한 엔비디아의 손실 규모가 이거로 인해서 한 거의 5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도 결국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은 AI 칩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에 있는 어떤 종목들이 받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제 겹치면서 사실은 오늘 사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나마 그동안 잘 버텼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종가로 가면서 낙폭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관건은 이게 어떤 단기적인 어떤 조치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것이 장기화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향후에 어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20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이슈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집중해서 팔고 있었던 메모리 쪽에 연관이 돼 있는 맞습니다. 상품인데 네. 실제로 이게 AI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AI를 이제 금지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계속 쫓아오니까 딥식 이후에 그러면은 지금 이게 관세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AI를 금지하고 싶은 그쪽인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길이가 오래인지 아니면 길 짧을지 그렇죠. 정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세 이슈로부터 촉발이 됐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 미국 지금 이제 행정부의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AI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과 대등하다는 측면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거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이제 막으려는 그러한 의도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무기를 삼는 것이 칩에 대한 수출 금지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뭐 중국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도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이걸 과연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느냐 여부 뭔가 다른 또 어떤 그 방법을 탈출구를 좀 찾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비근한 예로 사실은 지금 H20 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지금 엔비디아가 H21 칩을 개발을 했어요. 사실 H21 칩은 H20 칩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어떤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수출 금지가 단순히 H20 칩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결국은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AI 패권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떤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게 결국 미국 정부의 협상 카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에 어떤 중국과의 협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관망이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 사실 제가 요새 삼성전자에 대한 좀 제 의견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물론 낙폭이 일정 부분 이상으로 커진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점 매수는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자꾸 어떤 상방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어떤 이런 관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어떤 그 상방을 뚫고 올라가기가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섹터가 음식료 섹터예요. 지금 보면은 뭐 빙그레가 4%, 농심도 4.8%, 뭐 롯데 웰푸드, 오리온홀딩스 또 여기에다가 대한제당, 뭐 주정 업체들까지도 다 이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가장 큰 거는 방어주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방어주. 우리가 이제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흔히 뭐 이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내수의 비중도 높고 최근에 또 음료주를 내수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뭐 삼양식품 같은 회사라든가 그렇죠. 워낙 또 이제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수출주.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방어제 성격으로 좀 부각이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지금 이제 기존에 뭐 삼양식품이 좀 부각이 됐다면은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중소형 중에서 뭐 풀무원이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도 이제 미국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가격 인상 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의 증가세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커피, 아이스크림부터 시작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라면이라든가 스낵이라든가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향후에 실적 증가세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음식료주 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그 저평가의 영역에 있었는데 최근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해외 실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음식료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네. 최근에 또 갑자기 FDA 승인 허가 실패다 뭐 이러면서 막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많이 급등을 또 했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코스닥에서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브리치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이 사실 어제부터 조금 이제 그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실패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종목이 특정적으로 좀 그 과하락이 나오면은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 업종의 특징이 그냥 다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약간은 좀 달라요. 물론 오늘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빠지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개별 재료를 갖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또 그래도 차별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아직까지 또 이제 품목별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은 또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라고 할 수 있는 AICR, 이제 미국 암연구 학회가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또 미리 선반영한 종목들도 있지만은 결국 이런 그 어떤 후보 물질의 가치 검증이라든가 또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이제 공동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의 얘기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긍정적인 재료로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흥미로운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에 최종 관명을 할 수 있는 임상 그 3상 승인 건수가 작년 1분기가 3건이었거든요. 올해 1분기에 36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약 개발에 대한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거기서 그런 것들이 뭐 거기서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성공하기까지는 또 이제 많은 관문을 넘어야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신약 기대감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이고 결국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이게 선반영된 주식들은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조정이 나오고 하겠지만은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떤 향후에도 또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좀 약간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뭐 의료 AI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조금 시장에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중심에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에 포커스가 돼 있으면서 AI에 관련돼 있는 주식이 있나요? 보통 이제 AI면 AI만 뭐 영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뭐 루닛이라든가 뭐 신테카바이오라든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지금 또 뭐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정부의 그러니까 뭐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향후의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하나의 어떤 그 재료로 또 이제 그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런 시장이 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이제 올라가는 섹터가 그 유헬스케어,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이거 사실 오전장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원격 의료 화법화. 네. 이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보니까 뭐 인성정보 케어랩스 이미 상한가고 유비케어, 블루엠텍 다 올라갑니다. 예. 실제로 이 정책 모멘텀 말고도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에 힘입어서 실제로 매출 증가, 실적 증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오늘 이제 상승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어떤 그 정부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선 국면에서 예. 이제 뭔가 정책 관련해서 이제 그 공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정책 과제를 선정을 하고 뭐 AI 홈닥터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사실은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재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모든 OECD 국가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그 약간 그 제한적으로 시범 사업 형태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제화라든가 제도화로 이제 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진짜로 이제 전면 허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은 아직까지 많습니다. 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간에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정말 뭐 여기서 이제 정말로 실적이 막 이런 부분에 실적이 막 점프업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 또는 이제 어떤 정책 관련주들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향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제화, 제도화의 어떤 길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대장주를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지금 예. 오늘 주가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아. 뭐 인성정보 같은 종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지금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오늘 보면 인성정보, 케어랩스, 뭐 유비케어 네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가장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들, 예.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시세를 이끄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나 방산주 같이 최근에 들어서 계속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관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 관세 시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끝나고 났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물음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까처럼 순환매되는 종목들이 있고 예. 주도주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선주, 방산주가 주도주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나 더 유지가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공매도 제한이 풀렸을 때, 공매도가 이제 전면 허용이 됐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 조선주 방산주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전망이 지금 무색해졌죠. 오히려 조선주 방산주들이 그런 공매도의 타겟이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물론 이제 중간에 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조선주와 방산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나치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과정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방산주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현대로템을 빅4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빅4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가 한 4회사 합쳐가지고 2천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1분기 예상치가 거의 한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수반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걱정을 했는데 실적이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런 그 빅4가 최근 2, 3년간 그 확보한 수주 물량이 한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작년 말 수주 잔고가 한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일감이 계속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올해 이 빅4의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2조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이건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1분기 우리가 코스피 실적을 봤을 때 업종별로 구분해 봤을 때 1분기 코스피 실적에서 가장 좋은 업종은 조선업종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한 2, 3년 실적을 끌어다 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업종이라든가 방산업종에 대한 이런 실적이 이제는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주가에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은 약간 조선주 망산주가 관세 이슈로부터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런 종목,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적이라든가 수주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물론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런 이 요인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 이제 완전히 다 죽어 있는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근데 부흥시킬 수 있는 기간이 이게 뭐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동안에 결국 이들이 어떤 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조선업을 어떤 이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부각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나 방산업종은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3시 2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2,44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1.7%가량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699포인트, 결국에는 또 700선을 좀 하회하면서 마감될 걸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7%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600원. SK하이닉스 3% 하락 마감 예상되죠. 예상가 174,500원. LG에너지솔루션 0.2%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 34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101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2.7%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1,400원. 이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4%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 79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셀트리온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기아는 0.5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8만 6,300원. 이 가운데 KB금융 오늘 5% 강세 마감 예상되죠. 지금 예상가 8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오늘 2%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이렇게 되면 닷새 연속 상승 마감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도 역시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키움증권 이 가운데 삼성생명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도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3%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8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9% 약세 예상되고요. 종가는 9만 8천 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HLB가 1%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4,700원, 에코프로 3.6%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4.5% 하락 예상됩니다. 종가 27만 1,5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휴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젤은 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오히려 2.4%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종가 62,9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요. 리가켄바이오 4%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코오롱 티슈즈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되고 각각 호가는 36만 1,000원, 45,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감까지 한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 좀 오늘 하락 마감 예상되고 그 가운데서도 또 개별 종목들 뭐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상승 마감이 예상되네요. 금융주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는 게 제일 눈에 띄네요. 네. 네. 뭐라고 보세요? 금융주가 이렇게 강세. 아까 보니까 뭐 KB금융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오늘만 올라간.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지 않나요? 실적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뭐 금융주가 뭐 이자 소득 잘 내서 배당 잘 줄 수 있고 또 네. 밸류업에도 또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디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어떤 피난처 역할을 네, 한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주, 통신주 이런 것들이 오늘 그러니까요. 좋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약간 불안정하고 뭔가 시장이 이제 하락세를 보일 때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종목으로 따지면 한전,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따지면 금융주, 통신주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게 통신주들의 상승세와 금융주들의 상승세인데 그렇죠. 금융주들이 사실 최근에 안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환율이 이제 급변동을 하면서 네. 이걸로 인해서 뭔가 금융주들이 이제 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면서 사실은 금융주들이 좀 약세에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최근에 좀 이제 환율이 어쨌든 간 아직까지도 변동성은 높지만은 고점을 찍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1,430원대, 뭐 20원대 여기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그 금융주들의 그런 위험성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안도감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너무 좋아요. 사실 뭐 작년에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실 요인이었던 사실 그 PF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처리가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충당금도 많이 쌓았고, 그동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어떤 부실 요인들을 많이 이제 제거를 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비은행 쪽에서의 순익. 사실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해지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 증권사들의 순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거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지주사들의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이익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아마 그런 것들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주들의 최근에 어떤 상승을 이끄는 가장 큰 좀 동력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까 금융주 관련해서 환율 손실 예. 말씀하셨는데 금융주들이 어떤 부분에서 환율 손실의 위험이 있었나요? 사실 이제 그게 환율이 급등락을 하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그 레인지를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그것이 정말 그 손실로 확정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이제 위험도가 높다라는 측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좀 먼저 좀 이제 악재로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최근에 금융주 리포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많이 좀 그런 부분들 거론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은 안정이 되는, 물론 아직까지도 변동성은 남아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조금 이제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나 환율이 변동이 심하면 수익이 좋아져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수익 환율 변동 때문에 수익이 나빠진다 그러셔서 무슨 그쵸. 뭐 외국에 투자했던 게 많이 손실이 났나? 뭐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져서 여쭤본 이건 겁니다. 변동성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이 날 수 예. 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로 괜찮은 게 지금 하이브도 올랐고 또 SM도 올랐고 뭐 YG엔터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뭔가 뭐라고 했죠? 새로운 중국에서 이제 좀 한학령 풀어주면 좀 아니면- 좋아져서 올랐는 건가요? 아니 보통 아이돌 예. 아이돌이 신작을 발표하거나 아이돌. 그럴 때 예. 예, 그 중국보다는 그쪽이 더 많지 않나요? 넷플릭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넷플릭스에서 K 컨텐츠 뭐 이런 거? 넷플릭스? 근데 이제 하이브나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제니? 뭐 제니가 SM 아닌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공연, 콘서트, 공연, 콘서트. 예, 그리고 앨범 판매 이쪽인 것 같고 그 넷플릭스나 이런 쪽은 이제 다른 쪽 CJ, ENM ENM 뭐 스튜디오 이런 드래곤 그런 뭐 것들. 이런 쪽, 네. 예, 컨텐츠 배급 쪽 이런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계속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됐던 부분들은 네. 역시 한알령 이슈가 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왔을 때 네. 사실은 한 2년 정도가 실적이 좀 안 좋았었어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코로나 직후의 국면에서는 이제 오히려 코로나 때는 이제 무엇보다도 물론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스톱이 됐지만은 음반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엔 다시 이제 공연이 재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맞아요. 실적으로 측면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조금 다시 어떤 그 각 사마다 약간 그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아티스트 보여지고 리스크도 있었- 있었고 예.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악재로 죄송한데 작용했었죠.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마감하고 조금 네.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4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이제 상승 모멘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손바닥 뒤집듯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조금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 호퍼 20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하려면은 정부의 라이센스를 득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사실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 떨어졌습니다. 2,44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1.8% 하락했습니다. 69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54,700원 종가 형성됐고요. SK하이닉스도 3.6%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74,000원. LG에너지솔루션 0.58% 떨어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하락했습니다. 종가 102만3천원. 현대차 2.8% 떨어졌네요. 종가는 18만 1,700원이고요. 기아가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8만 4,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 떨어졌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 상승했습니다. 78만 8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소폭 떨어졌습니다. 15만 9,100원. KB금융 올랐습니다. 2.5% 상승하면서 8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3.68% 하락하면서 2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금 36만 6,500원 종가 형성됐고요. 에코프로비엠 2.6% 하락했습니다. 97,400원 종가네요. HLB는 0.5%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3.5% 하락했습니다. 종가 48,050원.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4.3% 하락하면서 27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휴젤은 0.3% 상승했습니다. 종가 33만 2천원. 클래시스 2% 올랐습니다. 6만 2,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리가캔바이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 하락으로 종가는 10만 4,600원. 파마리서치도 1.9% 떨어졌고요. 코오롱티슈진 4% 떨어지면서 종가는 4만 5,600원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3,815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4,579억 원, 기관은 151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2,32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57억 원, 8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다 팔았어요. 선물시장에서도 2,3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원 20전 상승한 1,426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근데 뉴욕 증시보다 왜 더 떨어진 걸까요? ASML 실적이 조금 아까 나와서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장중에 나와서? 네, 조금 아까 나왔어요. 삼성전자 더 빠지기 시작하는 타이밍. 그래서 그 추가로 더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그럼 반도체만 빠지고. 빠지면 되지. 남들은 덜 빠지지 않았을까요? 지수가 많이 빠진 것도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많이 빠지면 지수는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 코스닥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기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는 걸로. 궁금해요. 제가 ASML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고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는데 그럼 코스닥은 또 왜 이렇게 문매를 맞는 거예요?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항상 이런 게 뭔가 네. 좀 악재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취약하죠. 아무래도 이게 개인 투자들이 많이 좀 이제 그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에 어떤 그 끼치는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좀 받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코스닥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취약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재료가 있다거나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매도가 상당히 또 쏠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낙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지금 그 시장의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 그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는 당분간은 이런 좀 진통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면 반등이 나더라도 네. 그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반등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개인 투자들 보니까 이제 내일 좀 시장이 반등하면은 뭔가 좀 수익 실현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분들이야 뭐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일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일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지금은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지금은 이 전망에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예. 트럼프 총리 한마디 하면 모든 전망은 싹 사라진다. 제가 예. 이제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 뭔가 예상을 하고 예측하기보다는 지금은 대응의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뭔가 어떤 일이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내일장을 봤을 때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금리 동결이 지금 전반적으로 유력해요. 뭐 지금 뭐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뭐 소비 부진이라든가 또 이제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경기 하강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또한 지금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또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한은에서도 지금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변동성의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리를 좀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많은 또 전문가들이 채권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번 달보다는 이제 다음 달 5월에 이제 한번 내리면 5월 달에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5월, 8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내일의 금통위는 아마도 금리는 동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장 상황을 보면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그 위가 좀 막혀 있어요. 상방이 좀 제한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더라도 사실은 그게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수보다는 철저하게 조금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 장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뭐 정책 테마가 됐건 아니면 관세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그런 좀 어떤 그런 종목들이 됐건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화되면서 아마도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이렇게 좀 이제 부진할 때는 실적 조금만 좋게 나오면은 이게 주가가 확 올라 버릴 수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의 영향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